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임산부 운동입니다. 많은 임산부들께서 임신을 했을 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운동을 안 해야 되는지, 운동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굉장히 또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임산부 운동,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몸의 변화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잡고 운동을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산부들의 임신을 했을 때 몸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임산부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들의 심혈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임신 전에 비해서 심박출량이 한 30에서 50%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심박수도 분당 한 7회 정도 증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임신 후기에는 분당 15회 정도 심박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혈액량도 한 35%에서 4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혈액량이 많아지면 우리 그 혈압이 높아지는데,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은 임산부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액 내에 적혈구 속도의 증가가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증가 속도가 느리고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임산부들이 철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임산부들의 호흡기의 변화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커지고 횡격막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에 위치 변화가 생기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호흡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임신 시 산소 소모량이 평상시보다 한 20%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임산부들의 몸의 변화,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산부들의 임신 시 소화기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임산부들이 배가 나오시면서 이 소화기관에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들은 소화불량이나 변비와 같은 그런 장애들이 오게 되는데요. 또한 식도의 역류 현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임산부들의 근골격계의 변화입니다. 임신 중에 임산부들에게는 근골격계에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궁과 유방이 커지면서 체중의 중심이 신체의 전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전만곡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임산부들에게 요통과 어깨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신기한 임산부들의 임신 시 근골격계 변화는 임신 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의 증가로 인대나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데요. 이것은 출산 시 태아가 나올 때 골반과 치골의 결합이 이완돼서 유연해지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운동을 하게 되면 태아의 심박수가 증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임산부들의 운동으로 태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임산부들이 운동을 했을 경우 이제 산모의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신 중 임산부들의 체온과 균형 감각 그리고 자세에 대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에 운동을 많이 해서 임산부의 체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고열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 너무 열이 많이 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이러한 것은 연구에 따라서 어떤 동물에 대한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서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고강도의 운동은 탈수와 고체온 때문에 태반을 통한 혈류량이 감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기 진통이 유발이 돼서 미숙아를 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임신 중에 하는 운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무게 중심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키나 골프, 테니스, 스케이트 이런 균형 감각이 필요한 운동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신은 프로게스테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자세를 감지하는 능력과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 중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움직임이 많거나 균형 감각이 필요한 그런 운동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임신 중에 운동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애매하시죠? 잠시 또 기다려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산부들의 운동을 시작하기 전 지켜야 될 어떤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들은 운동을 하면서 탈수나 혈액량을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동 전 그리고 운동 중에 수분을 잘 섭취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수분은 뭐죠? 수분은 밸런스, 그렇죠? 그래서 수분을 섭취를 하는데 너무 과도한 수분은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이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은 또 운동복입니다. 운동복은 운동을 할 때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운동복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압박이 높은 조이는 그런 땀복이나 타이즈 같은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산부들은 감기나 몸에 열이 있을 때는 운동을 금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고열은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운동을 하실 때 항상 몸의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과도한 운동은 삼가해 주시고 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또 공기의 회전이 잘 되는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임산부들께서 운동하실 때 물론 이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갑자기 막 힘을 쓰는 이게 역도와 같은 이런 운동은 정말 금해 주셔야 합니다. 호르몬 때문에 관절도 유연해지고 자세도 이제 좀 변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쓰거나 무거운 것을 들게 되면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 임산부들은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 정말 안 되는데 이게 스쿠버 다이빙, 이게 호흡을 멈추고 계속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 이런 운동은 정말 태아에게 정말 안 좋은 운동입니다. 산소를 태아에게 공급을 차단시키는 이런 운동은 임산부들이 정말 금기해야 되는 운동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취미로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또 뭐 절벽 타기나 이렇게 너무 높은 곳을 오르는 그런 운동은 정말 어떤 낙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들은 이것도 정말 이렇게 금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임산부들이 운동하실 때 섭취하는 영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들이 운동을 하실 때는 탄수화물을 잘 섭취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을 지방처럼 많이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칼로리가 높지 않은 영양 높은 그런 탄수화물을 운동 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시간 전에 섭취를 해 주세요. 보통 임산부들은 운동하시기 전 1시간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탄수화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시고 운동을 하시는 경우 인체 내에 이제 글리코겐이 이제 고갈이 되면 이 근손실이 생기고 그리고 탄수화물의 부족으로 인한 그 부작용, 케톤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임산부들은 경쟁적인 그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연구들을 찾아보면 한 15주까지는 이제 경쟁적인 운동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산부들이 경쟁적인 운동을 하시다 보면 골반이나 복부에 그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태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스포츠는 절대 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임산부들이 임신 중 운동을 할 경우 이제 지켜야 될, 주의해야 될 사항을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임산부들이 임신 중 운동을 정말 금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운동을 정말 이제 엄격히 이제 금지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심부전이나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금지해 주셔야 합니다. 평상시 그래서 이제 심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심장 기능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혈압이 있으시고 고혈압에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임신 중에 운동을 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자궁출혈이나 조기 양막 파열이 있는 경우 운동을 금기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조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일찍 나오면 안 좋죠.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 중에 운동을 금기시해야 되는 경우는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 당뇨병, 그리고 임신 후반에 태아가 자궁에서 이제 거꾸로 이제 위치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하셔서 운동에 대해서 진행을 할지 좀 휴식이 필요할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체중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또 과다하게 줄어드는 경우 이럴 때도 일단은 운동을 중지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은 모든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운동에 대한 이제 정보와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운동이 좋다고 해서 혼자 막 그냥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몸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태아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 의사 또는 전문 트레이너와 상의를 하셔서 운동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혜민이 뭐 이것저것 다 임신 중에 하지 말라고 임산부 운동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또 말씀을 하셔서 임산부들에게 좋은 운동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산부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혈액에 산소 공급을 늘려주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한 임산부들의 그 혈액내의 산소 증가는 기분을 좋게 행복하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분비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산소 운동은 출산 바로 전에 실시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의 고통도 좀 줄여준다고 그렇게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강도의 저항 운동도 좋은 운동인데요. 제가 적절하다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그런 저항 운동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운동은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 아름다움, 그리고 수명 연장 등등등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그런 상태에 맞게 각각에 맞는 운동을 했을 때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 특히 임산부들은 임산부 운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운동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사하고 또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이 운동을 했을 때도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태아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산부들의 운동에 대해서 모르고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임산부들의 건강을 해치고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혜민이 알려드린 임산부들이 운동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임산부들이 어떻게 운동했을 경우 임산부의 몸과 태아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지 이해를 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헤이맨 임산부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헤이맨 즐겁고 건강한 그러한 운동 정보로 다시 찾아올 텐데요.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